텐션이 안 사냐?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아프리카 형들 유튜브 형들 어서 오세요. 어제 휴방이었고 오늘 이제 간신히 부여잡고 좀 왔는데 어제 방송하고 싶었는데 경기가 너무 좋아 보여서 별점 3개짜리도 다 들어왔고 거의 뭐 다 맞추긴 했어요. 거의 근데 파리 언더 때문에 하필이면은 아쉽게 올킬 못했고 메인만 가져왔는데 너무 괜찮았었고 야 오로바가 나오네. 저거 딱 하나 언더 보여가지고 가야겠다 싶었는데 어떻게 오로바가 나오냐? 어쨌든 오늘도 경기 많은데 잘해서 잘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잘 분석해 보겠습니다. 좀 빠르게 분석 가보죠. 몸이요? 아니 막 엄청 막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 어제도 막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걸 떠나서 그 좀 더러운 얘기인데 그 밑에가 죽는 앉질 못했어 어제 진짜로 의자에 앉질 못해가지고 10분 단위로 화장실 계속 가가지고 키질 못하겠더라 진짜로. 좀 그렇고 오늘은 좀 괜찮아졌어요. 봅시다. 오늘 경기들 뭐 다 괜찮아 보여요. 별점 3개짜리 꽤 많아. 첫 번째 뉴캐슬 대즈 만시티. 일단은 뭐 뉴캐슬 재난경기 풀럼한테 또들겨 맞았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우리 풀럼 플랜 주력으로 갔었잖아요. 역시나 이제 원정에서의 뉴캐슬 수비적인 약점이 도드라졌었던 포인트고 오늘 여전히 이제 뭐 라셀레스나 보트만 이런 수비 쪽 자원들은 여전히 좀 빠지긴 합니다. 계속되는 결장자들이죠. 여기 이제 이삭이 불투명이고 여기 이제 마일리도 장기 부상으로 좀 빠져 있는 부분인데 미드필더 쪽에 맨시티 같은 경우 이제 케빈 데브라이너랑 로드리가 시즌 아웃이 됐어요. 아주 안타까운 실수토식이죠. 여기 뭐 네이선 아케나 오스카밥 같은 애들은 계속해서 좀 빠져 있는 부분인데 국대 가서 다쳤고 프리시즌에 다쳤나?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맨시티가 로드리가 빠진 부분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워낙 맨시티에서 중요한 자원이고 또 출전했을 때와 없을 때 경기력 차이가 맨시티가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은 맞는데 이게 글쎄 뉴캐슬이 분명히 뭐 토날리의 가세나 또 하비반스의 최근 폼 상승 이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뭐랄까 조금 아쉬워요 확실히. 일단 수비 라인에서의 안정감, 수비의 또 뭐 측면 자원들에 대한 올 시즌 좀 주전 자원들에 대한 교체, 뭐 트리피어 대신 뭐 리브라멘토 나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후방에서 빌드업도 안정적이지 못하고 실점에 대한 제어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맨시티를 상대하려면 이게 진짜 단단하거나 강해야지 이게 좀 비벼볼 만한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물론 홈에서 좀 매섭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당장에 맨시티를 상대하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라고 봐서 이거 뭐 맨시티 승에 어노바는 그래도 3.5바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긴 한다. 조금 더 3.5바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 승에 5바 이렇게 보고 헤타페 대 알라베스는 제가 봤을 때 한 골 싸움이에요. 한 골 싸움. 뭐 굳이 보면 알라프렌 쪽을 보지만 뭐 헤타페 햄물을 찍어도 뭐 무방한 그러니까 둘 다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붙이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언더가 1.27배당이고 뭐 너무 똥배랑 언더가 근데 어제 마요르카 경기는 제가 오바를 봤었는데 요거는 오바 찍긴 힘듭니다. 근데 똥배라서 넘어가고 뭐 라이프치히드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분데스로 잠깐 넘어와서 뭐야 마리너스 경기 오바 뜬 건가? 꼴찌 아니지? 골 인정인가 본데? 오늘 축구도 잘 들어왔고 메인 뭐 서브도 아직 살아있네. 오케이 좋다 그럼 내 몸만 좋으면 좋을 텐데. 이 경기도 그렇게 쉬운 경기가 아닙니다. 라이프치히의 공격력 이번 시즌 우려가 섞인 공격력 사실 시즌 개막전인 보움전에 약간 우려점들이 나타났었어요. 저 때도 보험이 더럽게 못했는데 라이프치히가 공격 쪽에서 여러 찬스로 이어질 만한 공격들을 메이드를 못 시키면서 1대0 간신히 이겼었는데 그 이후 레버쿠젠전 갑자기 3골 넣어가지고 저도 좀 긴가민가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 이후 뭐 유니온, 꼬마, 뭐 장크트 상대로 보여줬죠. 공격력에 대한 아쉬움들. 장크트 상대로는 제가 언더만 봤었고 승패는 라이프치히 찍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지없이 뭐 빵대빵 무승부. 여기 뭐 사실상 경기 내용상으로는 졌어야 되는 경기예요. 무승부 띄운 게 오히려 잘한 부분이고. 어쨌든 주말에 또 아니 주중에 또 유벤투스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앞두고 있는 라이프치히인데 미드필더 쪽에 이제 케빈 캄프리 좀 빠졌고 누수까지도 지금 있는 상황이죠. 슐라거도 핵심 자원인데 미드필더 중에 장기 부상으로 나가야 되는 측면에 있어서 이게 공격 자원들이 좀 살아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유로에 대한 좀 피로도가 있는 건지 뭐 벤자민 셰슈코나 오펜다 뭐 사베 시몬스 죄다 유로 갔다 온 애들이잖아요. 뭔가 조금 확실히 만드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시몬스의 좀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시몬스도 아직까지 공격 포인트가 없습니다. 라이프치히에서 리그 경기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아우쿠스 같은 경우 오늘 주포인 이제 에센테가 빠지기는 해요. 전방에 직전 경기 퇴장을 당했죠. 마인츠 상대로 후반전에 퇴장을 당해서 빠지는 부분도 있는데 뭐 대체 자원을 어쨌든 무니에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얘는 이제 브레스트에 있던 주포예요. 브레스트가 제가 말씀드린 측면에서 크로스 올려가지고 좀 그런 단순한 공격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강한 압박을 통한 이제 역습이나 근데 어쨌든 간에 뭐 브레스트에서 주포였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해줄 수 있는 역할은 해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역할이 똑같거든요. 아우크스부르크가 올 시즌 보여주는 축구는 아주 단순합니다. 뭐 역습이든 지공이든 상관없이 그냥 무지성 크로스예요. 크로스 올려서 경합 붙이고 뭐 코너킥 활용하고 뭐 그런 장면들이 많거든요. 아주 단순한 축구를 보여줌에 있어서 이거 지금 당장의 라이프치히가 물론 시즌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느 타이밍에 보면 공격수들이 폼이 올라왔을 때는 화력적으로 보여줄 수 있겠다 싶은데 지금 당장에 보여준 건 없어요. 너무 경기력이 안 좋거든. 뭔가 만들지도 못하고 최근 계속해서 기대값을 1을 넘기는 걸 버거워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우크스부르크의 어떤 단순한 공격들 이런 것들이 좀 힘을 쓸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그래서 요거는 2프렘 보겠습니다. 아웃국 2프렘. 라이프치가 지금 당장 경기력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똥배로서의 메리트는 없다. 아우크스 2프렘승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프라이부르크 대 이제 장크트. 이 경기는 사실 뭐 결론 내기에는 좀 뭐 그렇게 뭐 하죠. 그러니까 프라이부르크가 제가 지난 경기 하이덴하임 이번 시즌 꽤나 괜찮은 시작을 보였던 하이덴하임과의 원정 경기였음에도 이거는 프라이가 경기력 면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잡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 이거 서브로 가가지고 이때 뭐 서브 낭낭하게 잘 먹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수비 라인에서의 안정감이 프라이부르크가 지금 상당히 좋고 뭐 공격진들의 폼도 괜찮아요. 뭐 그리포든 도안리츠든 뭐 아다무 같은 자원들도 벌써 2골씩 죄다 기록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아쉬운 부분이 공격이긴 하거든요. 수비는 너무 좋아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경기가 터진다면 저득점 무승부에 대한 가능성은 있어요. 장크트가 지난 시즌에 뭐 수비에 대한 강점이 있었고 올 시즌에도 박살난 수비까지는 아니거든요. 물론 저기 뭐 아우크스전 하이덴하임전 멀티 실점 이상을 좀 하면서 아쉬웠던 경기들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밸런스 면에서 아주 망가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0대0, 1대1 이런 스코어가 안 보이는 건 아닌데 그거 제외하고는 프라이가 이길만 합니다. 더군다나 프라이브크의 무실점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경기. 더군다나 프라이가 또 유럽 대항전을 나가는 부분도 아니죠.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그냥 프라이 승? 이 경기를 오바를 찍을 바엔 승을 찍는 게 맞습니다. 장크트가 2골 이상에 대한 가능성은 물론 공은 둥글기 때문에 당연히 뭐 넣을 수도 있겠죠. 뭐 좀 뽀록골 들어간다든가 PK 나온다든가 하면은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성 면은 상당히 떨어진다. 오버 같은 프라이 승이다 애초에. 그래서 프라이 승 쪽으로만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아 이거 그 뭐야 요코하마 오버 떴으니까 꺼야겠다. 거슬린다 경기가. 오후 축구도 좀 어려워 보여서 서브 배당 좀 높이고 마리노스 오버 단폴로 갔는데 일단 뭐 잘 들어갔네요. 뭐 비율도 9대1로 가가지고 뭐 어느 정도 그래도 단폴이긴 했지만 좀 들어왔고 마인츠 대 이제 하이덴하임 이 경기가 조금은 쉽지 않은 경기인데 아유 유준형님 고맙습니다. 3만원 감사드립니다. 몸살이 아니야. 배탈이 나서 배탈이 장염도 아닌 것 같긴 해. 순수 배탈인데 제가 원래 배탈이 좀 자주 나긴 하거든요. 근데 좀 심하게 나가지고 개고생했어요 진짜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나은 줄 알고 또 처먹었다가 또 터져가지고 어제 전날 새벽부터 그랬는데 어쨌든 마인츠 대 하이덴하임 요 경기는 쉽지 않은 포인트가 일단 마인츠가 올 시즌 뭐 직전 경기 이른 퇴장에도 뭐 아웃구 원정의 승리를 잘 거뒀고 확실히 전방에서의 움직임은 확실히 기민해요. 뭐 홍현석,
뭐 이재성 이런 뛰어난 축구 IQ를 가진 선수들과 움직임도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잖아. 또 전방에 브루카르트도 분주하게 움직여주는 공격수기 때문에 확실히 전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상대를 강하게 프레싱을 하면서 가져오는 찬스들의 질적인 부분들은 괜찮은 부분인데 확실히 그렇게 강하게 프레싱을 넣다 보면은 그게 한꺼풀 벗겨지는 순간 뒤가 역습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수비의 약점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올 시즌 마인츠의 뭐 좋은 부분과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이게 아미리가 오늘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미리 같은 경우 명실상부 마인츠의 에이스 자원이에요. 원래 레버쿠젠에 있던 놈이야. 재작년까지만 해도. 작년인가 임대 와가지고 마인츠가 또 잔류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죠. 올 시즌에도 벌써 2골을 기록하고 있고 상당히 킥이라든가 공격적인 재능이 좋은 미드필더 자원인데 얘가 어쨌든 중앙 미드필더 쪽으로 뛰다 보니까 이선 자원으로 홍현석이랑 이재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마인츠가 더 공격적인 부분에서 이제 다득점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열려 있었는데 직전 경기 멍청한 퇴장을 당해가지고 오늘 경기 빠집니다. 그래서 이게 마인츠 정배를 찍기에도 뭐 아미리가 빠지는 부분, 또 오바를 찍기에도 아미리가 빠지면 어쨌든 간에 화력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변수값이 있죠. 이런 부분이고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 이제 잘 나가다가 뭐 직전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압도적인 뭐 수비에 그냥 가로막혀서 아무것도 못했죠. 개박살이 났는데 3대0으로 지면서 어쨌든 이번 시즌 그러니까 좀 사실 우려보다는 잘해요. 지난 시즌 공격 쪽에 에이스 3인방이 전부 다 나갔어요. 전부 다. 근데도 이제 준수한 유망주들 뭐 미넨으로부터 임대해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쁘지 않은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긴 한데 확실히 조금 애매한 부분들은 보인다. 뭔가 애매해요. 하이덴하임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경기가 전체적으로 좀 주력으로 찍기에는 뭐 마인츠의 결정적인 부분이나 하이덴하임의 조금은 모르겠는 애매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오바가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서로 넣을 만한 것 같아요. 하이덴하임이 뭐 수비에서 그렇게 강점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인츠도 충분히 홈에서 득점에 대한 가능성이 높고 마인츠의 그런 수비적인 약점들을 감안했을 때도 하이덴하임이 뭐 올 시즌에 골들은 그래도 조금 넣어주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한 골씩은 넣을 것 같다. 1대1 무승부만 아니면 그래도 다득점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바로만 보겠습니다. 오바로만 넘어가고 어서오세요 형님들. 아스날도 이제 레스터시티. 이거는 뭐 레스터시티가 일단은 뭐 당연히 실리적인 쿠퍼 감독이기 때문에 원래 뭐 실리적으로 하던 감독이잖아요. 당연히 실리적인 축구를 가져갈 부분이고 아스날이 어쨌든 간에 제가 올 시즌에 뭐 초장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다득점을 보기는 어려운 팀이다. 그러니까 언더 팀이다 아스날은. 제가 몇몇 분들이 이제 아스날 오바 어때요? 막 이런 거 소통 시간에 여쭤보실 때 제가 아스날은 언더팀이기 때문에 오바로서 밸류가 안 나온다라고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마찬가지입니다. 언더 배당이 이제 진작에 좀 떨어진 부분들은 조금 아쉽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레스터가 실리적으로 접근했을 때 아스날의 수비를 뚫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스날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선에서 좀 해줘야 되는 메리노나 또 웨데가로 같은 선수들 주전급 선수들의 부상 역시나 조금은 이제 사카의 개인 기량이나 하베르츠의 이제 좀 뚝배기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공격을 의존하고 있는 공격력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혹은 이제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언더가 조금 나은 것 같긴 한데 좀 변수는 어쨌든 간에 라야 골키퍼가 오늘 빠지는 부분은 아쉽긴 합니다. 아스날이 올 시즌 계속 언더가 뜨고 있는 부분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라야 골키퍼. 지난 맨시티전에 활약이 또 제가 분석할 때도 언급해 드렸었는데 애초에 활약도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이 라야가 빠지는 부분이 좀 아쉬워요. 냉정하게 뽀백에 대한 수비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아스날이 어느 정도의 찬스는 허용하고 있다. 근데 그 어느 정도의 찬스에서는 라야가 다 막아줬거든요. 결정적인 찬스 아니면은.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라야가 빠지면은 물론 네트 골키퍼가 울버에서 넘어와가지고 준수한 활약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언더를 보는 입장에서는 3대1이나 이런 스코어가 뜰까봐 쫄리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뭐 3.5 언더만 보고요. 아스날이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어쨌든 주중에 이제 또 파리와의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가 잡혀 있기도 하고 화력에 대한 의심은 저는 조금 있어요. 이게 확살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마엔에 대한 배당 메리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2골까지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데 3골 이상을 넣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번 시즌도 애초에 마엔은 한 경기에 있어서는 죄다 2대0 승리였죠.
거기서도 이제 라야 골키퍼의 좋은 선방들이 또 있었었고 그 외 경기들은 이제 뭐 1대0 승리나 뭐 직전경기 뭐 퇴장 속에서 무승부를 캤던 부분이기 때문에 레스터도 올 시즌 마에는 내주진 않았습니다. 3무 2패로 처져 있긴 합니다만 애초에 실리적인 축구를 가져가는 쿠퍼 감독이기 때문에 학살을 당했던 경기는 없어요. 죄다 한 골차 패배지. 그래서 언더가 조금 더 나은 부분은 있는데 아주 좋아 보이지 않는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넘어가고 브랜트포드 대 이제 웨스트햄 이 경기는 다득점 볼게요. 다득점. 기본적으로 양 팀이 보여주는 올 시즌 수비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큰 상황이고요.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 더군다나 미드필더에 대한 결장이 커요. 그러니까 직전 경기 제가 분석했을 때만 해도 마티아스 옌센 요 정도만 미드필더 쪽에 부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기 시작하니까 노르고르까지 빠져 있더라고. 토트넘전에 중원에서의 빌드업이 전혀 되지 않는 모습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또 후방의 수비가 빌드업이 안 되고 뺏기고 이러니까 굉장히 불안했었죠. 오늘도 옌센은 빠지고 노르고르는 불투명이라 출전 여부를 모릅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도 올 시즌 로페테기 감독 체제에서 여러 공격적인 영입들 좋은 선수를 많이 데려왔습니다만 이게 워낙 모예스 감독 체제에서 진짜 그냥 늪축구를 하다 보니까 이 로페테기 감독의 조금 점유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전술적인 색깔을 입히는 부분에 있어서 웨스트햄이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초반에. 그러니까 선수들의 어떤 이름값 면면에 비해서 확실히 경기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 팀 다 지금 승패로 접근하기에는 어디든 찍기가 쉽지 않아요. 브랜트포드가 만약에 또 빠져버리면은 지난 토트넘전처럼 뭐 빌드업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웨스트햄은 사실 토트넘보다는 그런 전방 압박이나 이런 게 굉장히 약하긴 하거든요. 근데 없어도 잘할 수도 있어 생각보다. 토트넘은 이제 강한 압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주전들이 빠져버리니까 그냥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뺏겼는데 웨스트햄은 그 정도의 전방 압박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빠져도 생각보다 뭐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부포가 조금 더 할만한 부분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무난하게 그냥 오바 찍고 치우는 게 둘 다 실점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오바 보겠습니다. 오바. 넘어가고요. 첼시 대 브라이튼 이 경기는 저는 엄대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브라이튼을 배팅하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이 팀의 어떤 경기 스타일이나 이런 가지를 봤을 때 약팀 상대로 은근히 똥줄 경기를 많이 하고 강팀 상대로 잘 비벼요. 올 시즌도 기록적인 부분을 봤을 때 리그 최하위권인 뭐 에버튼 상대로는 어쨌든 뭐 대승을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홈에서 입스위치 노팅엄 상대로 결국 무승부에 그쳤죠. 아쉬운 결정력과 노팅엄의 딸깍 축구에 좀 당한 부분이고 대신 뭐 아스날이라든가 맨유를 상대로는 승점을 따면서 확실히 뭐 강팀 약간 의적의 냄새가 나요. 경기 자체는 나쁘지 않아. 근데 약팀 상대로 뭔가 박살낼 수 있는 힘 정도까지는 없거든요. 그런 좀 부분이라 배팅하는 걸 그냥 아예 거의 배팅을 안 했던 것 같은데 브라이튼 경기는 첼시는 어쨌든 간에 올 시즌 마레스카 과르디올라 제자죠. 요 감독 하에 괜찮은 지금 스타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경기 내용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박빙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쉽지는 않은데 그냥 무앤무 찍고 치우는 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브라이튼이 여지없이 비벼가지고 무가 뜰 수도 있고 첼시가 경기력 면에서는 마행할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진 않아서 좀 더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만 뭐 햄무 뜨면서 결국 신승 좀 가져가거나 그런 사이즈로 보고 뭐 어느바 같은 경우는 2.5였으면 오바를 받겠습니다만 3.5는 잘 모르겠습니다. 3.5는 모르겠어. 2대1 정도나 뭐 뜰 수도 있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 여덟 번째 에버턴 대 크펠. 이 경기는 뭐 에버턴이 역배를 받은 게 아쉽죠. 그러니까 에버튼 올 시즌에 뭐 제가 말씀드린 울버 에버튼 그냥 시작하자마자 첫 경기 보고 답 없다 이 새끼들. 그냥 뭐 아예 결론을 내버렸지 않습니까?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벌써 올 시즌에 2골 차로 앞서갔던 경기가 2경기나 있습니다. 에버턴이. 근데 그 2경기를 다 졌어요. 직전 경기 레스터 시티전에도 선제골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70분대에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무승부에 그쳤고 이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수비 쪽에 뭐 브랜스웨이트 같은 해줘야 될 자원들이 오늘은 물론 불투명이긴 한데 앞선 경기들 다 빠져 있었고 마이클 킨도 센터백 쪽에 오늘 불투명입니다. 뭐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줘야 되는 시먼스 콜먼도 빠져 있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그나마 이제 이적 시장 막판에 뭐 망갈라라든가 이런 선수들 좀 영입을 했고 미드필더 쪽에 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게에라든가
아니면은 뭐 제임스 가너에 대한 출전도 분명 가능해서 그나마 조금 전력 상태는 괜찮은, 점점 좀 괜찮아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실제로 뭐 경기 내용도 좀 비비는 양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죠. 근데 그럼에도 승리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거는 뭐 그렇다고 크펠이 정배기 때문에 단통으로 찍긴 뭐하고, 크펠 승무 사이즈 보겠습니다. 승무 사이즈 꼴리는 걸로 가든가 아니 뭐 보험 쳐서 가든가, 그런 느낌. 근데 크펠이 조금 아쉬운 게 올 시즌 찬스를 마무리하는 능력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에제 같은 경우도 뭐 애초에 시작할 때 저기 브렌트포드전에 그 억가 당해가지고 꼴찌 당해가지고 개억가로 이제 그런 스타트를 하긴 했습니다만, 직접 맨유전도 그렇고 이게 확실히 좀 득점으로 연결해줘야 될 찬스에서 뭔가 이게 좀 마무리가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있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오늘도 찬스 놓치고 헛짓거리 하면은 뭐 에버튼 진짜 첫승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뭐 아주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지금 당장 에버튼을 찍을 순 없다. 제가 반대 봐야 되는 팀들 여러 팀들 말씀드렸죠. 반대만 찍었어도 손해는 안 봤어요. 오늘도 보험 2골 차로 이기고 있다가 역전당하는 거 봐. 넘어가고 몇 번째야? 까먹었다. 그냥 갑시다. 노팅엄 대 풀럼.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정배를 찍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전방에 모건 깁스화이트가 노팅엄 직전 경기 퇴장으로 오늘 출전 정지로 빠집니다. 여기 이제 수비적인 역할을 미드필더 쪽에서 해줄 수 있는 쌍가레도 뭐 결장하긴 하는데, 얘보단 얘가 크죠. 깁스화이트는 명실상부 노팅엄의 에이스 자원이고 뭐 잉글랜드 국대급 선수죠. 상당히 좋은 자원인데 뭐 전방에서의 찬스를 만들어준 능력이나 뭐 직접 득점에 가담해줄 수도 있고, 또 워낙 열심히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노팅엄이 실리적인 축에 아주 잘 맞는 선수인데 오늘 빠졌어요. 깁스화이트가 빠진 순간 노팅엄은 못 찍어. 그냥 찍을 수가 없어. 그냥 에이스 자원이기 때문에 찍을 수가 없다. 풀럼 같은 경우 올 시즌에 영입한 뭐 스미스로우라든가 뭐 넬슨 같은 경우도 직전 경기 교체 출전해서 득점을 올리기도 했고, 전체적으로 이제 팀의 밸런스나 이런 것들이 주전 라인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아요. 벤치 카드가 조금 아쉬운 것 같기는 해. 근데 주전 라인업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짜임새나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은 모습이다. 어느 팀과의 경기해도 최근 뭐 뉴캐슬전 완벽한 경기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갔고, 직전 홈 경기였던 이제 웨스트햄전에 잘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아쉽게 골 먹혀가지고 1대1 비겼고, 물론 원정에서의 풀럼은 솔직히 그렇게까지 믿을만한 사이즈는 아닙니다만 풀엔에 대한 접근이라면은 해볼만 할 것이다. 여기는 뭐 풀럼 풀엔에 뭐 역배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풀럼 승에 풀엔 사이즈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랑스 대 니스, 이거는 뭐 무엠모 언더 볼게요. 무엠모 언더. 랑스가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랑스 같은 경우 확실히 뭐 경기력이 괜찮아요. 다만 이제 제가 지난 랜전이나 아니면 그 전 경기들에서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전방에서의 그런 퀄리티가 좀 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올 시즌 벌써 무승부가 굉장히 많죠. 지금 3연무예요. 3연무. 모나코전 원정 경기 상당히 어려웠던 원정에서 무승부, 리옹과의 경기에서도 저득점 한 골 싸움 끝에 무승부, 랜전에 이른 시간에 실점했지만 결국에 극장골 띄우면서 무승부. 3연무야. 공격이 떨어지고 전체적인 수비 라인에서의 그런 밸런스나 이런 것들은 좋기 때문에 계속 무가 뜨는 부분입니다. 전방에서는 믿을 만한 카드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대신 이제 전체적인 경기력이나 뭐 단단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힘이 좋거든요. 니스 같은 경우 이제 전방에 대한 부상자들이 지금 아쉬운 측면이죠. 모피나 뭐 라보르드 같은 주포 자원들이 애초에 시즌을 뭐 시작하지 못하든가 뭐 첫 경기만에 바로 부상당하든가 한 상황 속에서 지금도 불투명자가 많아요. 은돈벨레 추가로 지금 불투명에 떠있고, 부다위 공격 쪽에 재능이 좋은 미드필더 자원이죠. 여기도 그리고 알리초, 뭐 제레미 보가 이런 전방의 득점이나 아니면 흔들어줄 수 있는 자원들 까주죠. 지금 부상이 너무 많아. 직전 경기는 좀 쌩떼떼는 상대로 개박살을 내긴 했지만 리그 경기에서 뭐 소시에다드전은 역시나 뭐 PK 실축 포함해가지고 아주 양질의 찬스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뭐 PK 말고는 딱히 없었잖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니스가 당장 랑스 원정에서 많은 양의 득점을 올리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많이 넣으면 한 골 정도로 보고, 뭐 랑스가 못 넣으면 1대1, 뭐 0대0 넣으면 뭐 1대0이나 뭐 그런 스코어도 충분히 가능하고, 2대1 뜨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언더 입장에서는. 그래서 무승부의 언더가 그나마 좀 찍기 괜찮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노아 대 유벤투스. 이 경기는 일단은 제노아 경기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공격 쪽에
메시아스가 빠진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거 뭐 공격이 될까 싶은 부분을 베네치아전에 뭐 로마전도 그렇고 뭐 베로나전부터 빠졌었나? 아니다, 베로나전은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찬스를 날렸던 것 같고 최근 두 경기에서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로마전도 사실 마지막 극장골 제외하고 거의 뭐 무득점의 좀 흐름이었고 베네치아 원정에서도 양질의 찬스를 만들지 못했죠. 역시나 결장 공격이 안 돼요. 공격이 만들 수 있는 선수가 없어. 여기 이제 추가로 말리노브스키까지 빠졌고요. 얘는 이제 중거리 슛이나 이런 거 장점이 옛날에 아탈란타에 했던 놈. 그리고 추가로 뭐 에쿠반이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 전방에서 추가적인 결장자까지 지금 늘어났습니다. 역시나 유벤투스의 강력한 수비 앞에서 무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고 유벤투스 같은 경우 이제 측면 쪽에 이제 티모시 웨아, 조지 웨아의 아들인가 조카인가 아무튼 웨아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게 딱 그런 느낌이 유벤이 한 골만 넣어도 이길 것 같은 경기인데 어쨌든 공은 돌기 때문에 1대1 무에 대한 변수나 유벤투스가 시즌 시작 자체는 뭐 코모라든가 뭐 베로나라든가 이런 약체팀을 상대로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2연승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3연무입니다. 리그 뭐 로마, 뭐 엠폴리, 나폴리 전부 다 빵대빵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확실히 이제 전방에서의 맞춰가는 그런 공격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기는 해요. 이게 애초에 저 모따 감독이 볼로냐에서 잘했을 때도 좀 전체적인 밸런스가 너무 좋았기 때문이지 사실 공격 전술이 뭐 아주 뛰어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때도 제가 볼로냐 분석할 때 말씀드렸잖아. 찬스가 있을 때만 공격을 해요 볼로냐 작년에. 근데 이제 상대가 볼로냐니까 팀들이 올라오잖아 공격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볼로냐가 또 골을 넣고 했는데 원정에서 무승부가 많았던 부분들 그런 우려점들이 지금 유벤투스가 최근 3경기에서 0빵대빵 무승부를 띄운 결과인데 이거는 그게 무서우면 언더로 찍는 게 맞습니다. 제노어가 2골 이상 이렇게 빠졌는데 거의 진짜 쉽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유벤투스가 어쨌든 간에 주중에 이제 라이프치히와 원정 경기 챔피언스리그 경기 일정도 앞두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저는 이것까지 좀 틀기에는 지금 제노아의 화력을 믿을 수가 없다. 유벤이 그리고 수비는 좋잖아. 1대0, 2대0 뭐 충분히 가능한 스코어기 때문에 유벤투스 승이 더 좋아 보이고요. 뭐 언오바로 찍을 거면 오바는 못 찍는다. 혼자 오바내야 될 것 같은 그런 경기라 그럴 거면 그냥 승을 찍는 게 낫겠죠. 오바를 찍을 바에. 넘어가고요. 울버햄튼 대 이제 리버풀. 이 경기는 조금 전술적인 포인트에 있어서 변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다 제껴두고 모스케라가 부상입니다. 울버햄튼의 이제 올 시즌 뽀백의 이제 중앙 수비를 또 차지하고 있는 모스케라 뭐 상당히 공격적인 수비수고 운동 능력이 뛰어난 베네수엘라 수비수인가 어쨌든 장기 부상 십자인대 나갔어요. 울버가 올 시즌에 제가 애초부터 우려스럽다고 했던 부분이 4백 기존에 울버햄튼은 3백을 해가지고 이제 5백 형태로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4백으로의 변화 이게 씨발 수비 라인을 봤을 때 4백이 되지 않는 수비다. 그 4백은 그리고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강점이 있지만 수비가 약해지거든요. 오히려 지금 수비가 박살이 나면서 전체적으로 공격력도 뭐 울버가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우려점들이 더 많이 노출이 되면서 지금 1무 4패로 제가 말했죠. 울버 반대만 까면 된다. 1무 4패로 지금 쳐져 있는 그림인데 이 모스케라가 빠졌기 때문에 울버가 다시금 3백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변수야. 제가 봤을 때 이 경기는 라인업의 변수예요. 리버풀이 올 시즌에 유일하게 우려점이 드러났던 경기가 노팅엄과의 경기거든요. 10백 3백 5백 10백 이 포인트가 변수예요. 제가 볼 때는 못 뚫었거든요. 못 뚫었어. 근데 상대가 10백을 하지 않았을 때만큼 리버풀이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이에요. 뭐 직전에 컵대 웨스트햄 박살냈고 본머스도 10백 제가 제대로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박살냈고 뭐 밀란 개박살냈고 유일하게 10백이었던 노팅엄 상대로만 못했어. 근데 이게 울버가 5백으로 형태로 나가면 역습 자원 같은 경우 뭐 마테우스 크냐라든가 뭐 황희찬도 지난 시즌 이런 형태로서 좋은 모습이 있었었고 올 시즌은 4백에서 못합니다만 뭐 이런 뭐 게데스 뭐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은 있거든요. 리버풀이 다시 한번 이제 득점에 있어서 침묵하면서 저득점 무승부라든가 아니면 마엔 부러뜨기라든가 그런 식의 스코어가 가능한데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장기 부상이거든요. 그래서 좀 변화가 필요한데 어쨌든 감독이 올 시즌 나름대로 주대이게 계속 뽀백을 써. 계속 쳐맞는데도 뽀백 나와서 다시 쳐맞잖아. 빠져도 뽀백을 쓸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모르겠다. 오히려 얘가 빠진 부분이 울버햄튼이 이런 변화를 통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작용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애매한데, 근데 뭐 앞에 경기에도 계속 뽀백을 쓰긴 했거든요. 그런 맥락에 있어서는 리버풀이 이길 것 같아요. 뭐 승이든. 핸디는 저는 햄무로 보겠습니다. 햄무로, 이엠무로. 3골짜까지 좀 빡센 느낌이라 이엠무로 좀 보고 1마인 찍을 바엔 이엠무 정도 쪽으로 보고 3.5 오바 3대1 정도 보긴 하는데, 이 경기는 울버햄튼의 어떤 그 리버풀을 상대로 어떤 포메이션으로 나오느냐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근데 좀 그게 불투명해가지고 라인업도 못 봐요. 심지어 새벽 경기라. 뭔가 주력으로 찍기에는 뭐 아리까리한 느낌도 좀 있고. 넘어가고요. 바이른 뮌헨드 이제 레버쿠젠. 요거는 뭐 일단은 바이른 뮌헨 콤파니 감독, 확실히 이게 주도적인 축구로 하는 감독은 강팀에 있어야 돼. 작년에 벌리에서 진짜 끝끝내 강등을 당했었던 콤파니 감독인데, 지금 바이른 뮌헨은 와가지고 완전히 팀을 바꿔놨죠. 뭐 올리세 영입하자마자 지금 날뛰고 있고, 전체적인 팀의 밸런스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요. 직전 경기 물론 상대가 약체인 브레멘이긴 했습니다만, 원정 경기에서 브레멘 상대로, 근데 원정이었잖아. 단 하나의 슛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이른 뮌헨 같은 굉장히 공격적인 전술을 쓰는데 슛을 하나도 안 줬어.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전술 자체가 선수빨에 있으니까 전술이 살아. 요즘 노이어 그냥 거의 계속 올라와 있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라볼피아나 형태로 이제 미드필더가 센터백 사이로 내려서 빌드업에 관여하거나 하는데, 얘들은 그냥 골키퍼로 올렸어요. 골키퍼로 올려.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밑에서 그냥 올려. 거기서 안 뺏기면 된다 주의야. 결국 선수들의 어떤 퀄리티, 실수를 안 하잖아요. 우리만 잘 돌리면 뺏길 일 없다. 골키퍼로 올리니까 사실상 12대 11이 되는 거죠. 축구 자체가 12대 10이지. 뭐 슈팅 하나도 허용 안 하고 완벽한 경기력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또 상대가 레버쿠젠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최근에 보여주는 뮌헨의 엄청난 좀 경기력들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냥 레버쿠젠은 어쨌든 간에 수비에서의 좀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조금씩은 드러나고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뮌헨 찍거나 아니면 어쨌든 뮌헨이 지금 공격적인 전술을 하고 있고, 뭐 레버쿠젠 정도 상대 만났을 때는 수비가 불안할 수도 있어요. 공격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레버쿠젠은 뭐 프림퐁이라든가 측면 쪽에 빠른 자원들도 있고 한 부분에 있어서 그냥 오바 찍고 경기를 즐기시던가, 요런 둘 중에 꼴리는 걸로 그냥 골라 찍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노이어 키퍼 불투명이긴 해요. 불투명이긴 해.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변수는 좀 갖고 있긴 합니다. 노이어가 빠지면 조금 울라이 같은 애들 나오면은 기존의 전술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겠죠. 그래서 이게 언더배당이 중간에 확 빠지긴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국내는 지금 오바가 정배인데 해외는 지금 언더가 많이 빠져서 언더가 정배기는 해요. 노이어 빠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렇게 보겠습니다. 볼로냐 대 아탈란타 거의 다 끝나간다. 요것도 아탈란타, 제가 지난 코모전에 코모 2프렌 굉장히 좋게 봤었고 뭐 별점 3개 줬습니다. 그 다음날에도 이제 이거 취소된 연기됐는데 경기 좀 들어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리도 했었는데, 뭐 코모 상대로 패배를 했죠. 지금 아탈란타가 보여주는 수비적인 약점들, 거의 매 경기, 제가 개막전이었던 레체전 4대0 승리 저 경기조차도 아탈란타가 실점하지 않은 건 운빨이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오히려 아스날전이 수비를 제일 잘했어. 그 밖에 리그 경기들에 있어서는 지금 계속해서 수비가 불안해요. 수비가 계속 불안해.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베로나의 에이스 수비였던 히엔 작년에 들어왔는데 얘까지도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기존의 스칼빈이나 뭐 톨로이 같은 얘 둘은 뭐 중요하죠. 얘는 이제 조금은 좀 간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수비 자원들이 빠진 상황에서 짐시티 같은 기존의 주전급 자원들이 올 시즌에 굉장히 헤매고 있다. 그러면서 수비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탈란타를 지금 당장에 베팅하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양 팀 다 주중에 이제 챔피언스리그 경기 일정이 있는 게 변수고, 볼로냐도 올 시즌 아주 강한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홈에서 비벼볼 만은 하다. 볼로냐 프렌 쪽 보겠습니다. 아탈란타를 갈 바에는 오바 찍는 게 나은 것 같긴 해요. 이 팀이 무실점으로 뭔가 승리를 가져갈 만한 측면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오바 찍기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이는 게, 볼로냐도 뭐 공격력이 아주 강한 팀은 아니니까 뭐 저득점 무승부나 아니면 한 골 싸움으로 갈 수도 있겠죠. 마지막
모나코 대 몽펠리에. 모나코 승 마인승까지 보겠습니다. 모나코 올 시즌 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경기 이제 르하브르 상대로 전반전에 몇몇 주전 자원들을 이제 휴식을 주면서, 왜냐면 챔피언스리그 바르셀로나와의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휴식을 주면서 조금 헤매는 듯했지만 후반에 주전 자원들 나오고 바로 또 이제 연달은 득점에 성공하면서 뭐 마인 그냥 또 해줬는데, 몽펠레 같은 경우 직전 경기 옥세를 상대로 여러 전력적인 누수들 미드필더 쪽에 뭐 페리라든가 뭐 쇼타드라든가 이런, 또 전방에도 이제 부상자들이 좀 있죠. 그런 자원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상대가 옥셀이어서 6분 만에 3골 넣었어요. 이게 몽펠이 지는 사이즈인데 6분 만에 3골을 넣으면서 옥셀이가 순간 집중력이 흐트러졌는지 뭐 어떻게 들어간지 기억도 안 나, 경기를 봤는데도. 그렇게 해서 좀 무너졌던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공백들 뭐 원정 경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역시나 변수는 주중에 이제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모나코가 저기 크로아티아 원정을 떠납니다. 디나모 자그레브 원정을 떠나기 때문에 오늘도 뭐 이기고 있을 때 갑자기 로테이션 돌리면서 뭐 1대0, 2대0 상황에서 로테 돌려서 갑자기 산으로 가면서 2대1로 끝난다라든가 그런 정도의 변수는 좀 있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승리를 가져갈 것 같다. 넘어가겠습니다.